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5월 3일 수요일. 예,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5월 3일 화요일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받았죠? 네, 어제 지방은행들 이런 사태 좀 있으면서 주요 지수가 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08, S&P 500 마이너스 1.16, 나스닥도 마이너스 1.08 기록을 했고, 중소형 쪽의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74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지방은행들 또 뭐 웨스트 들어가는 그런 이름의 웨스트 들어가는 은행들도 빠지고, 뭐 꼭 웨스트 쪽이 아니라 이스트 코스트 쪽에서도 지방은행들 주가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돈들은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빅테크 동향이랑 섹터별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섹터별로 보시면은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은 자유소비재 이쪽만 있었습니다. 0.16% 상승을 했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특히 에너지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4.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도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산업재, 부동산, 유틸리티, 뭐 소재 이런 섹터들은 1%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도 요즘 금융주 관련해서 특히나 뭐 은행주는 괜찮은데 뭐 증권주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은데, 미국도 어제 금융이 많이 빠지고 에너지가 4%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 WTI 유가가 좀 많이 빠졌나 봐요. 네, 어제 WTI 유가가 5.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천연가스도 4.5% 정도 하락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71.7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80달러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70 한 2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천연가스도 한 2.2달러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28,600불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한 5일 보시면 한 2.3%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연초 이후로 지금 73% 올라 있는데 3만 불 찍었다가 지금도 26,700불. 어떻게 보면 정말 비트코인이 약간 안전자산 금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리 쪽 보시면 어제 10년물이 한 14bp 정도 하락했습니다. 3.24% 기록했고 2년물이 18bp 하락하면서 다시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3.96 기록했습니다. 야, 금리도 변동성이 되게 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뭐 14bp 오르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빠지고 있고요. 또 빅테크 쪽 동향 보시면 어제는 아마존만 한 1.55% 정도 올랐습니다. 이 외에 엔비디아라든지 넷플릭스 2% 넘게 하락을 했고, 구글이나 메타도 마이너스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약간 약밥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주계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17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다 IT 쪽 아니면은 헬스케어 이외에도 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일라일리나 머크, 또 소비재 쪽에 펩시코, 아래 티커 보시면은 몬스터 베버리지라든지 얌차이나 이런 소비재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아래 섹터별로 또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금융 쪽이 어제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이랑 블랙락이 각각 한 1.6, 1.7%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3%, 웰스파고 마이너스 3.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금융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소형 그 금융주들은 훨씬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R이라고 하는 그 레저널 뱅크 그 지역 은행들 ETF가 있는데, 그게 한 마이너스 6.7% 정도 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지역 은행들만 모아놓은 ETF네요. 네, 그게 한 6.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그 지방은행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슈가 되면
JP 모건이나 큰 은행들이 약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SBB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정도는 14위, 뭐 16위, 17위 이 정도 은행의 좋은 고객 베이스를 싹 흡수하는 그런 식으로 또 결국은 빈익빈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많이 무너지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죠? 근데 그 부분 저도 좀 자세히 아침에 와서 봤는데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JP 모건에 인수되면서 네. 그 다음 타자는 어디일까라는 얘기들이 회자가 되면서 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지역은행하고 팩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지역은행이 각각 15%, 27%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S&P 500에 속해 있는 지역은행 그리고 KBW라고 하는 지역은행 지수가 있어요. 예. 그 지수에 포함된 지역은행을 보니까 한 57개 정도 되더라고요. 57개 정도 되는데 그 두 은행만 빠진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체로 5%에서 10% 내외 정도의 하락을 보였고요. 두 은행의 좀 특징을 보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큰 이슈는 없었는데 일단은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는 지금 디파짓이 좀 빠져나가는 가운데 현금이 좀 모자라서 그 자산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팩 웨스트 뱅코프라고 하는 은행은 실적도 큰 무리 없이 잘 나왔고 현금도 충분히 있는 가운데 약간 상업용 부동산 포션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포션이 전체 론 중에 한 14.8%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거든요. 오피스 쪽이 3.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냥 좀 심리적으로 덩달아 빠진 게 아닌가. 3.1%밖에 안 돼요? 예,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덩달아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게 파장 효과가 그 여파가 좀 어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고요. 그 좀 위험하다고 그냥 불안해 하니까 좀 주식을 팔고 좀 채권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처리가 저는 좀 잘못됐다 싶은 게 예. 결국은 그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다 망한 거잖아요. 예. 예. 그 예금자는 뭐 25만 불이 됐든 2만 5천 불이 됐든 보호를 해주는데 예. 주주는 너네도 잘못된 원래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없이 너네가 잘못 투자한 거야 하면서 망하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기타 지금 은행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지방은행 중에 또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예금이 빠지면 이번에 보니까 FRB랑 뭐 JP 모건이랑 다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죽여버리고 자산 인수하고 끝나고 근데 주주들은 다 망하는 거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타 지역은행들의 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고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단은 큰 은행으로 옮겨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현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예금에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예금이 줄어든다는 건 수익 창출의 재원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것이 그 이익에 큰 훼손을 이끌고 또 이익의 큰 훼손이 심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불안함을 야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팩웨스트 은행이 연초 이후 71% 어제 28% 정도 빠져가지고 71% 빠져 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15% 빠지면서 지금 연초 이후로
48% 빠져 있는데 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지 얘네들도 위험하대라는 말이 하면 뱅크런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예. 실제로 은행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예. 재원이 되는 예금 자체가 이제 빠져버리면 어떤 은행도 뭐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번에는 이 페드랑 좀 잘못 조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은행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저는 어디로 가는가 그게 궁금한데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어제 자유소비자였나요? 자유소비자가 플러스 난 거나 아마존 때문에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고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너스 0.05% 이런 거는 보니까 빠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단단해 보이는 부분이 애플. 뭐 저라도 은행은 위험한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은 뭐 절대 망할 리가 없는 기업이니까 뭐 금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기업이 주주 환원도 좋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자금이 이제 좀 도망가는 것 같고 경기 소비재가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이런 은행 사태 때문에 위축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경기 소비재가 타격을 받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사실 빠지는 거네요. 위축 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인 것 같고. 근데 어제 뭐 우버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또 좋게 나왔나 봐요. 네, 이따가 특징 종목에서 정리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나중에 이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고요. 어제 중요한 보고서 하나가 나왔죠. 네, 졸트 보고서라고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숫자는 보시면은 959만 건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3월치인데 2월 달께 거의 한 1000만 건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와 지난달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사진 1번 보시면 위에 보이는 이 잡 오프닝스 검은색 선이 추이입니다. 이게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2번에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인데 네, 요게 1.64가 나왔습니다. 빨간 선인데요. 빨간 선 추이를 보시면은 네, 요번에 발표가 된 게 1.64 나왔는데 과거에 2008년도 때 보시면은 한 0.8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 때 이때도 보시면 한 0.6까지 내려갔었다가 팬데믹 때 한 1.2 정도였었는데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한 0.2까지도 단기간에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4인데 이 사진 3번 보시면은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고용이 좀 늘었고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그리고 뭐 새로운 고용이 있었고 여기 하이어스라고 하는 가운데는 고용이고요. 우측에 세퍼레이션스는 해고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에서도 네, 그래서 일단은 하이어스 고용 쪽은 조금 줄었는데 해고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나중에는 조금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은 여전히 강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 한 정상화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서도 네, 왼쪽에 보시면은 잡 오프닝스라고 해서 이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 놓은 것은 이제 MOM 기준으로 고용이 줄어든 거고요. 일자리가 줄어든 거고 빨간색은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시면은 뭐 트랜스포테이션, 웨어하우징 앤 유틸리티에서도 고용이 제가 오늘 색깔을 잘못 넣었는데 고용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에듀케이션이나 헬스 프로그램 이쪽이 좀 늘었고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앤 푸드 서비스 이쪽에서는 고용이 좀 늘었습니다. 반면에 트레이드, 트랜스포테이션 앤 유틸리티, 웨어하우스 홀세일 트레이드 이쪽에서는 고용이 줄었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라든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쪽에서도 고용이 좀 줄은 모습입니다. 또 가장 우측에 토탈 세퍼레이션스 쪽 아래에 파란색으로 박스 친 거 보시면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쪽 부분에서 해고가 지난 3월달에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 3월달에 또 뭐 이런저런 금융 사태 이슈도 있었었고 그 전에는 계속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쪽에서 고용이 되게 강하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보고서에서는 해고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쪽에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파란색이
지난 2월보다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잖아요. 네. 예. 줄어들었는데 레지앤 호스피탈리티는 1428에서 1507로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바로 위에 이제 헬스케어 네네. 그죠? 네. 네. 이쪽에서는 늘었는데 해고 네. 제가 이거 색깔을 막 하면서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네. 레저인 하스피탈리티는 네, 좀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고.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64 대 1 비율로 여전히 잡 오프닝 구인하는 게 구직자보다는 1.6배나 더 많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죠? 예. 코로나 이전 수준이 한 1 이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높기 때문에 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0.78 정도. 아니, 대충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유지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을 지금 하는데. 이제 1.6이니까 네.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뭐 고용이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약간 완화되는 과정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약간 그림이 사진 2가 이해가 되네요. 이 빨간색이 네. 그 비율이다 그죠? 구직 네, 대비 구인 맞습니다. 비율이고 그 스케일이 왼쪽 스케일을 봐야 되고 네. 지금 이제 1.64인데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레벨이 얼마였나 봤더니 1.2에서 1.25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미국 경기가 그동안 2012, 13, 14 이후로 좋아졌구나 싶은 게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갔다 그죠? 예. 저도 이렇게 장기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쭉 떨어졌을 때 2003년까지 약간 후행적이긴 한데 떨어질 때는 확실히 경기가 안 좋고 그죠? 2003, 4, 5, 6, 7 올라갈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2009년 바닥치고도 올라오는 기울기가 그냥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올라오니까 이때 이제 QE1, QE2, QE3 하면서 계속 물가도 올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때가 이미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때 당시에는 뭐 애플이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클라우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면서 미국 경기가 또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경기가 정확하게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랜딩하는 중이다, 그죠? 예. 이 랜딩이 1.2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로 이제 정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특징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모델 3랑 Y 차량 가격을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캐나다 이쪽에서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50달러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네, 위안으로는 한 2,000위안 정도. 다시 30몇만 원 올렸네요. 인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 줄여도 판매 대수 늘리는 전략이다. 그래서 차 가격은 여전히 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 주가가 한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추가로 3,000명 감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 감원 소식이고요. 지난 2월 달에 1차로 한 2% 정도 감원한다라고 이전에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직원 약 5% 정도 약 3,000명 정도 되고 6월 말까지 감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 수가 한 82,000명 정도가 넘어가는데 일단은 불확실한 거시적 환경 그리고 IB 쪽이나 투자 자문 서비스 그리고 M&A 등의 거래가 부진하다. 그래서 감원을 하겠다.
올해 IPO가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해서 감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래도 한 24년 정도에는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월가의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런 회사들도 지난해 말쯤에 감원을 1차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2차적으로 또 감원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들에서도 추가적인 감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IBM은 어제 한 0.7% 정도 주가 하락을 했는데 회사에서 AI 대체 가능한 그 롤들에 대해서 채용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00명 정도의 직원들을 AI가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약 한 달 전에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옌 해치우스 이분이 한 3억 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억 명이나요? 예. 와. 그래서 IBM 쪽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AI가 대체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중복될 필요는 없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핵심이고 24년 말까지 한 $2 빌리언 정도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예, 참. 그렇군요. 3억 명 중에 아마 펀드 매니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앞서서 우버 실적 잘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주가 11.55%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를 했고요. 그래도 EPS는 여전히 한 8센트 정도 손실입니다. 야, 매출이 근데 29%면 많이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10%만 좀 넘어가도 예. 이 정도면 잘했다, 선방했다, 11%, 뭐 14%,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29%.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자네요. 네, 아직 적자입니다. 회사 그 공시 자료를 보면은 모빌리티 그로스 부킹이라고 해서 전분기의 그 총 예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모빌리티 쪽에서 총 예약금이 15빌리언 정도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와 관련한 매출은 4.3빌리언 그래서 YOY로 72% 네.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딜리버리 이 배달 우버 이츠 이쪽인데요. 이쪽에서도 총 그 예약금은 그로스 부킹이 한 15빌리언 전년 대비 8% 그리고 딜리버리 쪽에서 매출은 한 3.1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프라이트라고 하는 화물 이쪽은 네. 전년 대비 한 23% 감소를 했지만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 월간 활성 유저가 1.3억만 명 정도가 되고 있어서 YY로 13% 증가를 했고 모빌리티 쪽이나 뭐 우버 이츠 이런 거를 다 합해서 총 트립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21.2억만 건 정도 되면서 매출으로 보면 한 21.2억만 건이 맞습니다. 네. 네. 그 우측의 2.12 빌리언은 그걸 똑같은 한국어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CEO 코멘트 보시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딜리버리 쪽이 강했지만 리오프닝 되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는 이동을 하고 있다,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고 승차라든지 그리고 배달에 대한 매우 정확한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문제가 있다면 더욱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버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아직 AI 관련 모델은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예, 참 우버 같은 회사가 좀 무서운 게 우리가 어디를 가고 하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버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AI처럼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가
스타벅스, 포드, AMD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먼저 스타벅스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을 했고요.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1%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4.3% 기록했습니다. 미국 쪽의 총 매장 수가 한 17,482개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총 매장 수가 19,152개 정도가 되고 네, 매장 수가 전년 대비해서 다 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 수가 있는데 이게 3,08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중국 익스포저가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수가 6,243개가 됐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로 10%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매출도 잘 나오고 매장 수도 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 쪽의 동일 매장 매출이 YOY로 3% 증가를 했다. 원래 이전에는 마이너스 23%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쪽에서 좀 리오프닝 되는 모습이 스타벅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약간 다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매출 성장률 10%에서 12%, EPS 성장률은 15%에서 20% 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컨퍼런스 콜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블룸버그 같이 보니까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간 외에서 한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출 성장이 10에서 12% 나오고 특히나 EPS 성장률이 15에서 20% 나오면 어메이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저도 봤는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익스포저가 큰 회사였는데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률로 바뀌는 그 시점에 있는데 왜 하향 조정을 했을까?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작년 미국 시장 저점보다는 훨씬 빨리 저점 치고 한 5월 달부터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한 거의 70% 이상 바닥 대비 올랐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시간에서 5.5%나 빠진다니까 뭐가 문제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는 이제 낮게 줬다라고 하향 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좋아 보이고 특히나 중국의 리오퍼닝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이유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포드가 어제 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포드도 네, 실적은 되게 잘 나왔거든요. 매출이나 EPS 모두 컨센 상했고, 그래요? 네, 조정 에빗, 대충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3.4빌리언. 그래서 에빗 마진 한 영업이익률이 한 8.7%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조정 에빗 기준으로 3.4빌리언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드의 블루가 있고 포드의 프로가 있습니다. 이쪽은 다 괜찮게 나왔는데 포드 모델 2라고 해서 전기차 쪽이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722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여전히 손실이 나고 있고 올해 전기차 쪽에서 약 3빌리언 정도의 손실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머스탱 마하 2 가격을 앞으로 몇천 달러 더 내릴 계획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익률에서 조금 더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 722밀리언이면 7억 2천만 불 손실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9천억 정도 그렇게 손실이 난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이 올해에도 계속 좀 손실이 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계속 커지는데 전기차에서 아직까지도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만하네요 보니까. 아직 뭐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고 그 규모 경제가 나타나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되니까요.
가이던스는 네, 조정 에빗으로 한 9빌리언에서 11빌리언 정도 전망을 했는데요. 컨센서스와 거의 대체로 동일하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는 모토로라였잖아요. 결국 모토로라 망했잖아요. 예, 그런 그림으로 미국은 테슬라를 살리고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현대기아차가 삼성전자처럼 또 스마트폰 시장에 살아남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MD입니다. 시간 외에서 한 6.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긴 했지만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감소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매출액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1.3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46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회했던 것 같고 반면에 게이밍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좀 중요한 그 PC 칩 쪽, 그 CPU 이쪽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39밀리언 달러, YY로 65% 감소를 했고요. 컨센서스가 908밀리언입니다. 그래서 YY 크게 감소했고 컨센도 크게 하회하면서 시간 내에서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이익률이 50%, 영업이익률이 21%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영업이익률이 31%였거든요. 그래서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 보시면은 매출액을 5빌리언에서 5.3빌리언으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5.5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주면서 시간 외에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PC 시장의 둔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리사스의 코멘트를 보시면은 클라우드와 관련한 칩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또 일부는 거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구매를 미루고 있고 또 재고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이 PC 비즈니스는 바텀 아웃 된 것 같다. 다음 분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23년 연간 기준으로 PC 시장이 약 한 2.6억만 대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쯤이었나 지난주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PC 시장이 하반기 정도에는 회복을 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랐었거든요. 근데 AMD는 지금 약간 반대가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시간 외에서 한 6.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컨센 자체가 시장에서는 5.5 정도 보고 있었는데 5에서 5.3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실적 상회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그 시장 기대치를 맞추기 어렵다는 그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 실적 보면은 다 컨센서스는 상회하거든요. 네, 가이던스에서 네, 가이던스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많이 저하는 것 같아요. AMD는 특히나 뭐 인텔하고 그죠? 인텔에 바꿔서 AMD하고 엔비디아나 또 인텔이 뭐 이것저것 다 했었잖아요. 사실 파운드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경쟁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인텔의 주가가 최근 3년 동안 뭐 제대로 오르는 것 없이 지지부진했었는데 AMD 주가는 빠지고 인텔 주가가 지난주에는 또 좋았던 걸 보면 이번에 발표했던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팔리면서 약간 인텔의 반격이 시작됐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가만 보면 실제로 잘 팔리는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정리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밤에 또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ADP 비농업 고용인데 이거는 ADP라는 민간 기관에서 발표해주는 비농업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노동부에서 발표해주는 비농업 고용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ISM 서비스 PMI가 나오는데 컨센서스가 51.8 지난달이 51.2이기 때문에 전월보다는 서비스 PMI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조 PMI는 47.1인가로 여전히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PMI는 그래도 50 이상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서비스 PMI라도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밤에 이제 FMC에서 예, 네. 또 금리 인상 예. 하는 게 있겠죠. 최 사모님이 보시더라도 뭐 이번 오늘 밤에는 인상을 하겠죠. 예, 인상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코멘트가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 50bp 올린 거랑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수요 약화, 수요 둔화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 3월에 어쨌든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길은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디펜스를 할지 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방은행 사태가 예. 심각하게 좀 흘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공격도 좀 예. 있지 않을까 예, 싶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은 이번 지방은행 사태에 대해서 약간 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진땀 빼는 인터뷰가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좀 의아했던 것이 그 은행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는 전적으로 부의장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 아 그래서요? 예, 라는 그 답변으로 대신했는데 이번에는 웬만큼 조사도 진행되고 네. 앞으로 그 은행 규제에 대한 밑그림도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작년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뭐 화난 교장 선생님 같은 모습이었다면 네. 오늘은 약간 좀 질책을 당하는 예. 도대체 애들 성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예, 질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남궁재용 주임님 그리고 최일호 상무님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예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